아베가 반한 혐한으로 돌아선 것은 박근혜의 결례 때문이라는 일본 언론. 아베가 건강상 사유를 핑계로 대며 사임 의사를 밝힌 후 8월 31일 대표적 혐한 매체 중 하나인 데일리 신조에 원래 반한 혐한이 아니었던 아베 수상을 바꾼 사건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한 친일은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었으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는 회담은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하며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경시해왔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아베가 상대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중 박 전 대통령의 결례를 계기로 아베가 반한 혐한으로 바뀌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으며 이명박의 독도 강점 일왕 사제 발언 후 일본은 모든 대화 채널을 닫았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베의 사임 표명은 한국 내에서도 큰 뉴스가 되었고 새로운 수상이 선출되면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임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사가 전문인 비평가 이동호는 이것은 지금의 한일 관계의 파탄 원인을 아베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발상이며 후임이 누가 되든 한국의 자세가 변화하지 않는 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1945년 해방 후 정치사에 있어서 대통령과 여당이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몰렸을 때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한 대일 광경애교로 이를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탄핵에 의한 해임이라는 사상 최초 사건의 주인공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불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정치인들의 친일 행위에 특히 비판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항상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박근혜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뒤 이상할 만큼 대중국 애교에 집중하고 대일본 애교에 있어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한국 사회를 분노케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스캔들이 터진 뒤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는데 이 합의는 위안부 지원단체인 정대협의 윤미향의 편절과 반일 민족주의적 스탠스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2017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를 검토한 조사 결과를 놓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며 사실상의 파기 선언을 하고 재협상할 것임을 공언했다. 그리고 한일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고 2018년 1월 9일 정부는 갑자기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의 파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대상 판결, 한국 구축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사건 등에 대해 많은 일본 국민은 국가 간의 합의 파기, 국제법 위반이라며 불쾌감을 느꼈다. 특히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베가 재임하고 있던 약 8년간 한일 관계는 이전보다 악화된 것은 확실하다. 한국에서는 현재 한일 관계의 파탄 이후로 아베 정권 발족 후에 노골화된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지적하고 있다. 아베는 집안 때문에 종종 오해받지만 원래 반한론자도 혐한론자도 아니었다.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박근혜 정권 때다.
정권 발족 후 3년간 한일 간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는 회담도 없다고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아베가 첫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지만 정오가 다 되어도 한국 측은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에 뭔가 선물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애교상의 결례와 다름없다. 아베는 회담 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수행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런 대접을 받고 기분이 나빠지지 않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사에 일본의 넷 우익들이 몰려와서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총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결례에 대한 심상이 원인이 아니라 일본이 계속 받고 있는 결례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 움직이는 친중 친한 의원은 밖에 많이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아베는 반한 혐한으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협정이나 합의를 깨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아서 그에 대응하는 것뿐이다. 수출 규제도 규제가 아니라 한국이 규칙을 무시하고 빼돌리기 때문에 사용 용도나 배송처를 무검사였던 것을 요검사로 바꾼 것뿐이다. 한국이 싫어하는 금융제재도 안 했잖아.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따위는 문 대통령 지시의 관제운동으로 일본이 같은 일을 하면 한국은 큰일 날 거야. 다음 댓글입니다. 행동과 서 있는 이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는 따로 없다. 우선 미친 이치와 어리석은 자화자찬과 선동을 그만두면 뭔가 조금이라도 보일지도.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알 수 있다면 이런 낮은 수준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특별히 아베씨가 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한국 측이 지금까지 한일의 기초가 되어온 청구권 협정을 유명무실한 것과 위안부 문제를 국가 간에 주고받은 불가역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한 것이다. 즉 일련의 한일 문제는 한국 측의 변절에 의한 것이지 일본 측이 풍파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한국 측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일본은 애교관계를 다시 생각할 기로에 와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나는 아베 신자는 아니지만 아베씨는 혐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일본 국민 모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을 우방국으로서 신사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발하고 도발해온 것은 한국입니다. 그건 싫어도 대항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과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은 매우 무겁게 취급합니다. 즉 국내법보다 우선됩니다. 이 일은 일본이라면 초등학생도 사회 공부로 알고 있겠지요. 반대로 한국은 변호사라는 법률 전문가였던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조약을 파기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언한 것이어서 한국의 민도가 들통나 버렸다. 이상입니다.